안녕하십니까. MBN 전임 강사 이정원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께 세상에 없던 메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병원성의 유해균이 높아지게 되면 이 미생물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장 건강이 우리 몸을 건강을 지킨다. 그리고 장 건강이 지켜져야 건강 장수한다. 노화는 장 건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결정을 한다. 그리고 장은 제2의 뇌이기 때문에 건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19도 이 장 건강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게 되면 코로나19의 중증이 악화가 되는 요인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그 연구 내용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장내 환경을 조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들이 불균형하게 되면 장벽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이 약화된 장벽으로 인해서 장이 새는 장누수가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19의 감염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장누수가 유발이 되면서 순환계로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감염의 지수를 높여지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장 건강이 좀 튼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해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장내에 존재하는 장내의 미생물 균형이 우리 생리현상과 면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이 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요새 세상은 굉장히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왕왕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똥으로도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대장은행에서 건강한 대변을 기증하는 사람들한테 1회당 $4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를 이렇게 대변을 기증하게 돼서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기증하고 있는 대변의 조건이 있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이 대변에 기증하는 조건은 첫 번째가 건강할 것, 그리고 지나치게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을 것, 또 최근에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없을 것, 그리고 알레르기라던가 자가면역 질환, 또 대사증후군과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건이 맞다라고 해서 기증 의사를 밝힌 100명 중에 실제로 건강한지를 대변 검사를 해보게 되면 대략 약 5%만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증받은 대변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장염 치료에 바로 이 대변이 활용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기증을 받아서 식염수로 희석을 해서 처리해서 알약이나 또 액체 형태로 가공을 한 다음에 환자한테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변 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약 90% 정도가 완치가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대변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 무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변 속의 미생물의 힘, 숫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대변 속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체 수는 사람의 세포수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에서 이 미생물을 차지하는 비율은 9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 무게는 약 200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게 되면 1kg에서 1.5k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연구를 해보니 그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200g 정도가 된다라고 최근 연구 결과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도 사람의 100배 정도나 되는 거대한 양이 바로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생물은 대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몸 다양한 곳에서 상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위장관, 그 중에서도 제장에 가장 많은 다양한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강과 대장에 가장 많은 균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서도 수분을 뺀 나머지의 약 40% 정도가 미생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생물의 집단의 이름을 상제 미생물 총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이름을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 균총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에 인체의 다양한 생명현상과 질병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우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게 되면 유산균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도 장내 환경에 들어가져 있는 미생물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다 장내에 들어가는 유산균도 얘기를 하는데 같은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더 큰 개념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부 균주들을 갖다가 우리가 통칭을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유산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균총을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히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성현의 말씀에도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중용의 도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장내 환경도 이렇게 중용의 미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가 있는 장은 이렇게 유산균도 같이 들어와져 있고 다양한 장내 세균들이 모아져서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고 불균형하게 되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주요 장내 세균이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감소한 틈을 타서 유해균들이 증식이 되면서 우리 장환경을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현미경으로 굉장히 확대를 한 장내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는 장내 모습은 유익균들이 장을 한번 싹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접수한 장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접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은 장내 모습과 유해균이 접수한 장내 모습은 이렇게 틀린데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장내 모습이 틀렸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강한 장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육모들이 촘촘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육모 위로 유익균들이 한바탕 싹 이렇게 유익균으로 얇은 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잘 분해된 영양소만은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필요한 물질들만 받아서 각종 면역 물질들과 그리고 또 3천여 종이 넘는 효소를 생성해내는 것이 바로 이 건강한 장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유해 물질들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하게 되냐면 유해균들이 육모들을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육모 사이로 온갖 유해 물질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물질들은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덜 된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 건강 문제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은 우리 전신 건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장내 세균의 균총들도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출생 전에 무균 상태로 태어난 태아는 생후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서 유익균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90%를 비피도박테리움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우리 몸에 좋은 것도 먹게 되지만 나쁜 것들도 먹게 되면서, 그리고 또 생활 환경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면서 병원성균이 우세해지게 되면서 노년기에는 비피드스균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장내 균총이 불균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익균들의 수들도 작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챙겨 먹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라던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 같은 거,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점에 주안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무너진 이유는 나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장 건강이 무너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식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세끼 식사 골고루 잘 챙겨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이죠. 과식, 폭식은 물론 밤늦게 먹는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과 설탕들도 같이 또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부들도 주방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그 힘듦이 가중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월등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되면서 가공식품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장환경을 망치는 요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분 섭취와 장 건강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포들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장과 같이 세포가 가장 밀접하게 외부의 음식물과 맞닿아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만성 탈수가 되게 되면 장 환경이 결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섭취하는 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산음료라던가 커피 같은 음료일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생수나 우리가 몸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이 가득한 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지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장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하고 뇌는 연결이 돼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약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 장 환경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유익균뿐만 아니라 유해균도 모두 죽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진통제와 소염제도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의 요인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같은 경우에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을 안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장환경이 무너지는 환경에서 나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장은 장내 환경만 좋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알아서 유산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을 멀리하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게 되면 우리의 유익균들은 늘어나서 장내의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도시보다 유해 환경을 멀리하고 있는 장수마을 거주자들의 장내 균총을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그래프와 보시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에 도움을 주시는 유산균은 장수마을에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모넬라균 이런 것들은 거의 없거나 굉장히 낮은 비율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환경만 잘 조성을 해준다 한다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건강의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바로 이 메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의 기초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메타인데요. 그 메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랑 메타는 7년의 연구 결과 탄생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건강 니즈를 만족시키는 독자적인 퍼플 블렌드와 그리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두 다 포함된 제품이 바로 이 메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타에 들어가져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메타가 어떻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그리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3종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인 락추로스 파우더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로서 식물성 유산균 상유체가 들어가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배합이죠. 독자적인 배합을 가진 세 가지의 퍼플 브랜드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에이지랑 메타의 주요한 특징인데요.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메타에는 프로바이오틱스 3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의 3종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락토바실러스 2종과 비피도박테리움 1종이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균주가 왜 중요하냐면 소장에서는 락토바실러스가 상주하고 대장에서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상주하기 때문에 각각 소장과 대장에 상주하는 모든 균주들을 넣어줘서 다 작용을 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장에서는 락토바실러스와 플랜타름, 락토바실러스 남노소스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대장에서는 장내 환경을 위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과 소장에 모두 작용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3종이 메타에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락추로스입니다. 락추로스는요,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인데요. 이게 단어 자체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유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이 락추로스인데요. 이 소화관 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의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로 분류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락추로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락추로스를 프리바이오틱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오래 생존하도록 도움으로 해서 장내 환경을 잘 가꾸어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락추로스와 같은 프리바이오틱스와 앞에 보여드렸던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락추로스는 실제적으로 개별 인정에 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임상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락추로스를 섭취했을 때 실제로 장내 유익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조군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락추로스가 우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리 메타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추로스와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균 3종과 또 무엇이 들어가져 있냐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장내 유익균이 생성한 유익한 물질인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같이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 프로, 포스트,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두 다 같이 모아져 있는 결정체들이 바로 메탄에 들어가서 우리 장내 환경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이토케미컬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바로 이 파이토케미칼들의 정리된 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파이토케미컬들이 많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토시아닌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 위치를 알고 계셔야지 여러 가지 문헌을 보거나 뭔가를 봤을 때 구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인 안토시아닌은 어느 계열이냐면 바로 이 폴리페놀에서 출발을 합니다. 폴리페놀에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바로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만큼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하는 유익한 역할들이 다 틀린데 그 중에서도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서 보라색이 있는 과일을 많이 먹어라, 보라색을 띤 채소를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게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그것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한국인의 잠정적인 권장 수준에 비해서 부족하게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약 80% 정도가 안토시아닌을 부족하게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이유들은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야채라던가 과일과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좀 적게 섭취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는 것이 또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 이거는 또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채소 과일을 즐겨 먹는데 어떤 색깔을 먹는 것인가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계열은 1.6%만이 섭취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녹색 계열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 정도는 그래도 녹색 계열의 채소는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보라색과 관련된 계열의 채소라던가 과일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극히 적게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보라색 과일 많이 드시나요? 집안에 블루베리 쌓아놓고 드시지 않잖아요. 가지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끼에서 두 끼 정도지 매일매일 먹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을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실천을 해서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토시아닌을 평상시에부터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 안토시아닌도 각각 식물에 들어가져 있는 함량도 틀리고 또 안토시아닌에 들어가져 있는 다양한 또 영양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제품, 어떤 성분에 어떤 식물에 많이 들어가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낸 것이 바로 이 뉴스킨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보라색 계열의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다양한 연구 끝에 우리는 이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를 시작을 할 수 있는 원료들을 찾아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뽑아냈다고 해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비율로 들어가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마 비빔밥 같은 거 드셔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비빔밥 드셔보시게 되면 어떤 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가 어떤 때 굉장히 맛없게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배합이죠.
고추장은 얼마만큼 넣었는지, 또 거기 들어가져 있는 채소 양은 얼마만큼인지, 또 쓴맛이 나는 채소, 단맛이 나는 채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버무려져서 맛있게 비빔밥에 탄생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성분들을 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합을 찾아낸 것이 바로 이 퍼플 블렌드고, 이 퍼플 블렌드가 들어가져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의 독창적인 배합을 우리는 메타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 먹는다고 해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들 평균이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25mg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타를 섭취하게 되면 얼마나 먹을 수 있다? 215mg의 안토시아닌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안토시아닌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먹기 힘든 안토시아닌을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장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바꿔야 되죠.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건강한 먹거리도 챙겨서 먹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잘 못 챙기고 넘어가기가 일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의 건강을 위해서 메타를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토케미컬,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는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의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가서 메타와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바탕을 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메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